매번 싱글벙글 웃으며 해외 순방인지 여행인지를 떠났던 김건희였지만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유독 굳은 얼굴과 함께 앞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코로 떠난 지 딱 3시간 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공천 개입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며 주거 조작 국정농단 인사 개입 정책 개입에 이어 결정적인 공천 개입으로 이제는 탄핵 열차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이 탄핵 열차의 시작포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심상치 않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의사진행반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포기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김건희를 육탄 방어하려는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개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하는 원내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4.1 공총선에서의 대패 이후 헌정질서 훼손 비판을 받으며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전략이 종종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어 때때로 필리버스터 발언이 쟁점 법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4일 최상병 특검 법안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과 무관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판결문을 읽는 등 5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발언을 채웠습니다. 이와 같은 필리버스터는 종종 시간이 지연되는 목적이거나 논점이 명확하지 않아 비판받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김건희 관련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응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여당이 김건희를 수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초선 의원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더 이상 반론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힘 내부에서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지지율에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김건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좋지 않게 보는 게 사실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등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김건희에 대해 최대한 보호적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권 내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그간 김건희는 대통령의 영인으로 여겨지며 철저히 감싸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여권 내에서 김건희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여권이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어차피 차기 대권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자신의 자리라도 지키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를 깨끗이 끝장내야 한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휴식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해외 순방을 잡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평범한 직장인인 것처럼 차라리 연차도 몰아서 퐁당퐁당 휴식을 취하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체코를 방문하는 것은 2015년 12월 박근혜 이후 9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2025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체코 순방의 주된 목적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두 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의 성공적 마무리에 초점을 뒀는데요.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최종 계약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유라이트가 장악한 외교안보 라인의 붕괴로 수년간 봄을 들였던 이번 계약까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방문의 목적에 대해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7월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인 에드포는 이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원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에드포는 공급업체 선정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눈앞에 있는 수조원이 우리 정부가 수년간 노력해온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그 수장이 윤석열이라는 게 너무나 뼈아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국과 미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원자력 기업 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노력이 양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한테 퍼주고 일본한테 퍼주고 받을 것은 아무것도 못 받아내며 외교의 원칙이 무엇인지 주고받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퍼주다 보면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국제관계를 전혀 모르는 외교력에 이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며 검찰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듯 외교도 자기 마음대로 상대가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을 맞는 상대국들의 불편한 시선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산이 저 모양이니 국격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외신들의 평가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디플로매트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잊혀진 동맹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워싱턴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친미 외교에 집착하는 점을 비판하며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매체가 한국을 잊혀진 동맹으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극렬 친윤 언론들과 뉴라이트 세력들의 이념 전쟁에 대해 외신들의 씁쓸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윤석열 자신의 비판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다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반대파를 반국가 및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 찍는 접근법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죠? 네. 근데 이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된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 바쁜 사람이 된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발되고 어제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들도 참 대단하지만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타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토마토 기사들을 다 보시긴 했겠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 하나 또 늘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왜 도대체 다 미루고 있는 것인지, 왜 국회 특검이 정쟁으로만 흐르게끔 이렇게 검찰들은 두고 있는지, 검찰들의 형평성에 대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검찰의 사건 왜곡과 억지 기소 행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 경우에도 이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무리한 기소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를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인식 상태에 관한 답변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다는 이 여러 경험적 사실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검찰 행태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겠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10시 반부터 법원에 출석해 계실 텐데,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 검도기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발언을 좀 세게 들어주시고, 이 검도기에서는 이 검찰들의 사건 왜곡, 억지 기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세 번째 최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최병 특검은 이제 시대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전주 시민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우는 참겠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서 이번 김건희 최병 특검법은 국민을 살리는 최고의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은 전용기를 타고 해외를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사건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 죄명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가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백현동 부주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몰랐다는 인식이나 기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주식지모터 주식을 한 넉 달 정도 했는데 손실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검찰은 2022년 9월에 무혐의 처분을 바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지만 정말 그 김건희 씨 윤석열의 그 선거 과정과 이재명 대표 기소한 걸 비교해 보면, 야당 대표는 제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해당하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도 기소를 했고, 윤석열 전 용산 대통령은 즉시 불기소를 했고, 저는 이건 너무나 부당한 편파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용산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퇴직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귀에 못 집하도록 많이 들어서 식상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검찰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검찰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해서 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검찰의 잘못된 사건 조작과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